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채널 인사의 여친이 유진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 또한 인사 담당자로서 말 그대로 인사, 사람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어떻게 이들을 더 잘 이해하고 설득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값으로 판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영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바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결국은 우리의 꿈으로 가까워지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략에 대한 비법이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광풍을 불고 있는 MBTI에서 그 해답을 조금이나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MBTI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가 소통하고 설득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BTI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MBTI 하면 너 무슨 유형이야? 나는 이런 유형인데 뭐더라? 그 IS 뭔가? 잘 모르겠는데 어디 적어놓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 저는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MBTI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MBTI 그 네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그래서 어떤 거고 상대방은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지까지는 나가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옛날에 혈액형 네 가지로 구분했던 것보다 16개로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다양성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유형은 어떤 유형들이 있고 이 유형들이 무엇을 상징하며 이것이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BTI는요 크게 네 가지 척도로 나눠지는데요.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가로 구분되는 E와 I, 그 다음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로 나눠지는 S와 N, 그리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로 결정되어지는 T와 F,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가로 나눠지는 J와 P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유형에 대해서, 각 편향성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가, 에너지를 어떻게 충전받는가에 따라서 extrovert, introvert, extro 어떻게 된 거예요? 밖으로 나가 있는 건 거죠. 그리고 intro는 안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사람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앞에 나서서 발표하는 것을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천적인 기질, 선호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한테 발생하는 그런 내가 표출하는 행동 양식들인 건데요. 자, 보면 이는 사람들을 통해 충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향해 있잖아요. 에너지 방향이 밖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죠. 사람들을 만나 나가고 어디라도 나가야 되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충전을 받는 거고, I는 반대로 안으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힘들거나 지칠 때 내면을 향해서 혼자 조용히 있으면서 충전받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방향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늠하는 가장 명확한 질문은, 너무 힘들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떻게 하냐? 친구를 만나서 밖에 나가서 충전을 받는다가 E, 혼자 있는다가 I죠. 자, 이게 여러분의 삶에 또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자, 친구가 I라고 말해요, 자기는. 그러면 너는 다르구나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I면 이 친구가 좀 지치거나 힘들어 보일 때는 혼자 놔두셔야 됩니다. 혼자 좀 쉬게 하고 개인적으로 충전받을 시간을 줘야 되는 거고요. 내가 소중하게 느끼는 내 친구가 E다 라고 하면 주목받는 기회를 많이 주셔야 합니다. 많이 다운되어 있을 때 앞에 나서게 하게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을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이소우화도 있었잖아요. 그쵸? 서로 자기가 동물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서로에게 줬던 거.
그렇죠. 그래서 먹지 못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도 너무 오래될 수 있겠지만 20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게 있거든요. 각자 사랑받는다고 느낀 언어가 다르다는 거. 그런데 이거의 핵심도 역시나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싶어하는 그 자기가 선호하는 대로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MBTI를 여러분이 저와 함께 들어보고 그다음 앞으로 찾아보면서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상대방을 대하고 상대방이 존중받고 배려받는다라고 느끼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E와 I에 대해서, 그래서 I인 사람들이 발표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열심히 연습해서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지난번에 말 잘하던데 오늘도 나가서 갑자기 해봐라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만큼 밖에 나와 있는 시간만큼 스스로 충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배려해서 서로 대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센싱과 인투이션으로 나뉩니다. 자, 센싱이니까 S, 인투이션이니까 N으로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감각형과 직관형이 있죠. 그러면 정보를 감각형으로 인식한다는 건 뭘까요? 센스한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 구체적이고 내가 접할 수 있는 것, 경험하는 것들로 내가 정보를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이사항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화된 것들로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S, 센싱인 거고, 직관형, 인투이션이라는 것은 육감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것이죠.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그 사이에서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 이게 바로 N이 정보를 인식하는 방향입니다. 자, 그러니까 훨씬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본다라고도 할 수 있고 행간을, 맥락을 본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는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예로 보고서나 상대방에게 자기의 주장을 설득할 때는요, S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데이터, 도표, 통계로 보여줘야 되겠죠. 구체적인 거. 이게 과거에 어떤 것들로 증명되었고, 그래서 현재도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분명히 눈앞에 구체적이고 현실화된 것으로 보여줘야 될 때 설득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인투이션 N, 직관형은 어떨까요? 직관형에게는 이 맥락을 설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것들은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행화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이면에 있는 것, 숲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인 사람들은요, 편향성, 본인이 더 선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끔 장기적인 것 놓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직관형이 갖고 있는 이런 장기적인 안목이나 행간 사이를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직관형인 사람이 S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는 본인이 설득되는 방식인 장황하고 관념적인 그런 용어가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화되고 일목요연하게, 장황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짤막하고 구체적이고 현실화되고 바로 요약 정리되어 있는 것들로 제출해야지 더 잘 통과되고 이해되겠죠. 이게 그러면 외부적으로 더 어떻게 표출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에 대한 T와 F가 있겠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하는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택하는가에 대한 저징, 판단형과 P, 인식형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여러분, T와 F의 차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요, 결국은 내가 에너지 방향이 어떻게 흐르고 내가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지? 여러분이 외면으로 드러나는 거에 있어서는 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 그 다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가가 더 극명하게 많이 보일 거예요. 물론 외향 내용도 요새는 근데 학습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방을 관찰하지 않는다면 잘 놓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번 T와 F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T는 thinking입니다. 사고형. F는 감정형. 의사결정을 사고로 내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다 이미 그 단어의 뜻이 있어요. 사고한다는 거죠.
그러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일목요연한 근거를 가지고 한다는 거고, 자, 의사결정을 feeling, 감정으로 한다는 건 뭘까요? 감정.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관계성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이번에 이 안이 통과되면요, 이거 주변 사람들한테도 되게 안 좋을 것 같고, 우리 전체적으로 이런 탑 부서하고도 안 좋고 관계가 다 흩어지고요, 우리 직원들도 다 안 좋아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건 F죠. 중요한 건 감정이고 여기에 엮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 주관적인 가치관. 그런데 T는 이렇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번에 매출이 이만큼 오를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절약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런 효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회사의 이득을 가져오고, 이 회사가 이익이 있다는 건 직원들에게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것들이 배제되고 감정적인 것들이 없고, 사고, 논리와 객관성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직업도 되게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F, 요새 보니까 T를 굉장히 부정하는 밈도 많던데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한다고.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는 F의 그 감정형인 것이 굉장히 위로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의사결정을 할 때는 주변 사람들의 관계만으로 하는 것은 더 주관적이어서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결정권자, 믿어진 지네는 T가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T도 좀 예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어떻게 F와 T가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요, F는 본인과 일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게 본인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T인 상사분들, F인 동료분들이나 팀원분들이 있다면 먼저 칭찬해주고, 이게 너에 대한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사전에 말씀하시고 의사통을 하셔야 되고요. F인 당사자들도 어떠한 것들을 받아들일 때 이게 나의 어떠함은 아니라는 것, 일과 그걸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극명한 게 F인 분은요, T분하고 막 논쟁을 하다가 끝나고 T가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할 때 너무 당황하죠. 왜냐면 어떻게 나랑 이렇게 해놓고 밥을 먹을 수 있다고? 그게 용납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F는 이 특유의 따뜻함, 공감, 이런 것 때문에 영업이나 마케팅,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굉장히 큰 위로와 감동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꼭 회사에도 필요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F의 섬세함과 감정적인 것들을 더 회사가 조화롭게 인간관계를 하는데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F도 사회생활 하는데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나와 관계없는 것임을, 일이 나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님을 조금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T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대한 것, 호소, 개인적인 가치관을 호소하면 안 되고 사고적인 것으로, 이건 이해타산적인 것들을 더 먼저 많이 제시해야 됨을 꼭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르게 의사결정의 기준들이 나아가니까요,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어떠한 의사결정의 동의를 얻고 싶다면 꼭 상대방이 T인지 F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S인지 N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보고서 양식으로 할지, 어떻게 말할지를 꼭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의 다 왔는데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가? 저징 판단형, J, P perceiving 인식형, 이 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딱 되게 탁월한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지 안 세우시는지, 혹시 엑셀로, 스프레드시트로, 노션으로 여행 계획을 빠닥게 태우신다, 이런 분들은 거의 J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떤 라이프를 선택하는가 할 때 판단형이라는, 저징이라는 건요, 자, 단어에 다 답이 있다고 했죠. 판단을 해요. 그럼 기준이 있다는 거죠. 본인이 세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 안에서 기준이 뭐죠? 기준이 주는 장점, 안정감을 주죠. 예측 가능성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예측 가능한 것 안에서 하는 것. 그래서 J이신 분들은요, 예측하지 못했던 갑자기 어떤 이벤트가 들어오는 거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갑자기 번개를 한다던가 갑자기 티탐 이런 거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안정감, 이미 다 짜놓은 내 스케줄을 침범한다고 느끼니까요.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고객을 만나서 이것을 영업이 되게 하려고 막 막무가내로 찾아가시잖아요. 저희한테 그러시면 무례하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상대방이 전혀 좋지 않아요. 언제 미리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미리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건지. 그러면 사람들은 상대방 예측 가능성 때문에 더 안정감을 받고, 저징한테는 그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반대로 P이신 분들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떠나는 여행이 너무너무 설레죠. perceiving 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급변하는 이런 게 너무너무 신나요. 세상은 호기심과 무궁무진한 모험들로 가득한 세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막무가내 여행이 너무너무 신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매력적인 형향일 수 있는데 이게 사회생활을 할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봉착할 거예요. 뭐냐면 결과를 빨리 내지 않거나 판단을 빨리 하지 않거나 이 폭넓은 융통성이 실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변덕으로 느껴지거든요. 아래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오늘은 이랬다가 갑자기 이래도 되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역량을 증명해야 되는 어떠한 팀원이나 그런 실무자급에서도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측 가능성을 주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것들 안에서의 변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신뢰감을 얻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P가 갖고 있는 이 장점이 급변하게 반하는 이 세상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융통성 있게 포용할 수 있고 다양한 변수들을, 그렇지만 그 변수 안에서도 기준을 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기한을 준수하시고 한다면 정말 미래에 꼭 필요한 인재가 P 유형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한 거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사회생활 할 때는 TJ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STJ, ESTJ 유형들이 가장 많이 선호받겠죠. 외향적이고 구체적이며, 그쵸? 그 다음에 사고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형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다양성을 통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아니면 내가 의사결정권자라면 사람들이 나한테 맞추는 경향성이 있을 테니까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말해주고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대신 생각해 주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들을 주는지를 같이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MBTI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러지? 이해할 수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하구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대해야겠구나라는 어떤 우리 인간관계 교과서 표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채널 인사이어 지니 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